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팀노바 응용 2단계, 그러니까 졸업생들이 다니는 응용 3단계를 제외하고는 어, 회사에 취직하기 전에 일반적인 기본 과정의 이제 최고 단계예요. 그래서 마지막 1년 정도를 이 단계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그 중에 지금 현재 공부하고 있는 팀 중에 한 팀, 소울토크라는 팀의 작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만들고 있는 거고 뭐 지금 뭐 기획 단계고 이론 검토 단계고 기술도 기술 검토도 하는 단계고 그래서 좀 되게 복합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 단계예요. 그래서 뭐 기획도 여러 번 까였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주고 그걸 또 고쳐서 이번에 만들기로 한 작품은 이제 소울토크라고 인공지능 기반의 감정 인식을 기반으로 한 이런 감정인식 기반 카카오톡?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를 갖고 왔기에 이제 같이 이제 한번 이 작품을 만들어 보기로 했는데 이제 그 중간 단계,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내용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세요.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화면에 정리된 대로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각자 순서대로 발표하겠습니다. 채팅 파트에서는 캐릭터 챗에 사용할 언어 모델을 비교하고 확인 방향성을 정했습니다. 언어 모델에는 크게 검색 기반 언어 모델과 생성 기반 언어 모델이 있습니다. 검색 기반 언어 모델은 기존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정보를 검색하여 정확한 응답을 생성해냅니다. 이미 존재하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므로 신뢰할 수 있는 답변을 제공합니다. 다음으로 생성 기반 언어 모델은 모델이 학습한 패턴과 구조를 기반으로 응답을 생성합니다. 이 모델은 창의적이고 다양한 응답이 가능하지만 허위 정보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캐릭터 챗의 특성상 캐릭터의 개성 있고 재미있는 말투와 내용이 정확성과 신뢰성보다 우선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두 가지 모델 중에서 캐릭터 챗의 모델로 생성 기반 언어 모델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으로 캐릭터 챗에 사용할 생성 기반 언어 모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선정 기준은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와 같습니다. 먼저, 무료 사용 가능성입니다. 유료 API보다는 오픈소스 또는 무료 API를 제공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두 번째로, 코드 변형과 지배포가 가능한 것을 골랐습니다. 세 번째로는 파라미터의 수가 몇억 개에서 몇십억 개 사이로 너무 크지 않은 경량화된 모델을 골랐습니다. 마지막으로 토큰 소모 효율성을 따져서 한국어 텍스트를 처리할 때 토큰 소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모델을 골랐습니다.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6가지 중 3가지 모델, 즉 코GPT2, ET5, 메타라마로 선택 범위를 좁혔습니다. 앞서 언급한 4가지 기준 중에서 토큰 수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양한 언어 모델을 비교하면서 GPT가 한국어도 잘하는데 굳이 한국어 전용 모델을 사용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텍스트 처리 시 다국어 모델과 한국어 특화 모델을 비교해보면 한국어 특화 모델이 다국어 모델보다 토크나이징을 할 때 리소스 소모가 적다는 점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래의 예시처럼 헬로우라는 입력을 넣었을 때 영어는 이것을 하나의 토큰으로 처리하지만 다국어 모델에서 안녕하세요는 4가지 토큰으로 처리됩니다. 하지만 한국어 특화 모델에서 안녕하세요를 입력했을 때는 이것을 하나의 인사말로 처리하여 한 개의 토큰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182자의 한국어 텍스트를 6개의 모델에 입력해서 몇 개의 토큰이 사용되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한국어 특화 모델인 코GPT2, 하이퍼클로버, ET5는 각 82개, 80개, 96개로 대체적으로 낮은 토큰 수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GPT 3.5와 GPT2는 각 188개, 401개로 높은 토큰 수를 기록하였고, 만약 텍스트 양이 훨씬 방대해진다면 앞선 한국어 특화 모델과의 계산 비용 격차가 커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예외적으로 메타라마는 다국어 모델임에도 106개의 토큰 수를 사용하였고 상대적으로 효율적인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목한 점은 바로 말투입니다. 다양한 AI 캐릭터에 따라 여러 가지 말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AI로 말투를 변경할 수 있는지 알아보아야 합니다. 간단한 예시로 친구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 이력을 사용해 GPT 3.5를 파인 튜닝하여 친구의 말투를 따라하는 챗봇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말투는 어느 정도 따라할 수 있었지만 특정 단어가 잘못 생성되거나 페르소나가 잘못 설정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소규모 학습 데이터로는 체계적인 학습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파인튜닝의 방향성을 다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일상 대화 데이터를 파인튜닝 한 뒤에 캐릭터 페르소나 학습 데이터로 파인튜닝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응답의 맥락적 정확성을 만족시킨 뒤에야 캐릭터별 특징을 입히는 방식입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 진행했고, 다음 주에는 앞서 세 가지 언어 모델 중 한 가지로 정하고 일상 대화 관련 학습 데이터 리스트업 및 전처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음성 파트 발표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음성에서 감정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작업을 했습니다. 음향적인 또는 비언어적인 특징으로부터 감정 인식에 대해서 알아봤고, 음성에서 언어적 특징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부분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음성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핵심적인 동작 흐름입니다. 먼저 음성 신호를 받고 음성에서 음향적 또는 언어적 특징을 추출합니다. 딥러닝을 포함한 여러 기법으로 추출된 특징에서 감정을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식된 감정을 사람이 표현할 수 있도록 후처리를 해줍니다. 해당 과정들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음성 신호를 받는 과정입니다. 음성 신호는 제시된 이미지처럼 소리의 파형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소리의 파형은 언제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표현이 되며 음의 높낮이, 강도나 세기, 길이 등을 표현합니다. 아날로그 신호인 음성 파형으로부터 음의 길이나 세기, 높낮이 등과 같은 특징들을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전처리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음성 파형에서 음성이 아닌 배경 잡음을 제거하고 음성 신호의 볼륨이나 크기를 일정 범위로 맞추고 각 프레임을 독립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일정 시간 간격을 두고 프레임을 나눈 작업 등을 전처리 과정을 거치고 나온 음성을 확보합니다. 앞서 전처리 과정을 거친 음성에서 주파수, 세기, 높낮이와 같은 중요한 정보나 특징들을 이후 감정 분석 모델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화하는 과정입니다. 여러 기법들 중에서 주파수 대역을 사람 청각 시스템에 잘 맞출 수 있고 주파수 대역을 적절하게 압축하고 모음이나 자음 구분이나 음성의 높낮이 변화 등을 잘 포착할 수 있는 특징이 있는 MFCC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MFCC는 음성의 데이터를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특징을 벡터화 또는 디지털화하여 컴퓨터가 인식하기 쉬운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이후 각각의 프레임에 대해 얻어낸 주파수들에 대해서 낮은 주파수는 작은 멜 필터에서 높은 주파수로 갈수록 큰 멜 필터를 만들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오른쪽 이미지 상단과 같은 멜 필터 뱅크 형태로 만들면 오른쪽 이미지 하단과 같은 멜 스펙트로그램의 특징 이미지 형태로 추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특징 이미지는 차후 설명드릴 대표적인 딥러닝 기법 CNN을 통해서 감정을 인식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성의 특징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 중 고전적으로 기본이 되는 HMM 모델과 최근 대부분 사용되는 딥러닝 CNN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HMM 모델은 음성 신호의 시간적 변화를 모델링하고 음성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사용되는 모델이며 확률적, 관계적, 시간적이라는 핵심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성의 특징으로 감정을 인식하는 방법 중 최근에는 위에서 추출된 특징 이미지, 멜 스펙트로그램에 대해서 CNN을 통해서 주파수 패턴이나 시간적 변화를 학습하여 감정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풀린 계층을 통한 중요한 특징만 남기고 불필요한 정보를 줄이고 학습된 특징을 완전 연결 계층을 통해 감정 클래스에 맞게 분류해서 최종적으로 각 감정에 대한 확률을 출력하여 가장 높은 확률을 가지는 감정을 예측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마지막으로 감정 후보군들 중에서 사람이 이해하기 쉽도록 변환하는 후처리 단계입니다. 핵심 특징으로는 모델이 기쁨 75%, 슬픔이 15%, 분노가 10% 확률로 출력했다면 확률이 가장 높은 기쁨의 최종 감정으로 선택할 수 있고 각 감정 클래스에 대한 확률 분포를 출력합니다. 또한 감정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할지 결정하는데 각 감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하거나 복합적인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이번 주 결론으로는 음성에서 음향적 특징으로 어떻게 감정을 인식하고 추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음성에 포함된 언어적 특징에서 감정을 인식하는 감정 인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이제 제 피드백을 받고 뭐 고칠 거 그리고 부족한 거 이 외적으로 다른 노력들은 되게 다양하게 하는데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근데 아직 이제 서비스 기획 초기고 그런데도 생각보다 이제 수준 있는 자료들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논문들도 많이 보고 있고 인공지능 쪽은 논문을 안 보면 이렇게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한 12개월 이렇게 공부를 매일매일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점에는 굉장히 잘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가서 인공지능 프로젝트를 해도 잘 소화하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인공지능도 그렇고 블록체인도 그렇고 그게 보편적으로 그냥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논문도 많이 보고 그리고 많이 조사하고 그리고 개발도 많이 하고 막 결국에는 그냥 많이 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이 친구들 다 되게 평범한 친구들이었고요. 그 비대면 때부터 제가 가르친 친구들도 되게 많은데 이제 그런 친구들도 보면은 비대면 때 완전 일반인 중에 일반인들 상위 일반인 그냥 완전 개발에 1도 재능 없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는데 지금 너무 잘합니다. 개발은 다 잘하는데 이제 검토가 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좀 빡세게 좀 가르치고 있고요. 이렇게 팀마다 또 학생들마다 단점이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지금 이제 피드백은 한 명씩 이렇게 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하는데 이렇게 그냥 한 1년 갈아 넣으면 물론 이제 개발을 어느 정도 잘 하는 상태 이유가 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갈아 넣으면 인공지능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 친구들은 거의 일주일 내내 개발 공부만 하거든요. 그렇게 2년 가까이 일하는데 못할 수가 없죠.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